저희가 타이틀을 돈맥경화 한국 증시라고 짚어드렸는데 유동성이 지금 원활하게 확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조금의 예년에 비해서 매매를 통해서도 지금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급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거래 융자 규모도 사실 양대 시장 모두 올해 들어서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죠. 네. 자, 우리가 투자 전략을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네. 최근에 증권가에서는 연말까지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강영기 DB금융투자 주식전략 파트장을 모셨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죠. 어서 네,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파트장님께서 금리 인하 시기에 주식시장은 약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전망이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잘 관찰해 보면 저희 코스피는 글로벌 비즈니스 사이클 하락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차트가 있는데 여러 가지 글로벌 비즈니스 사이클을 추정해주는 그 기관들 지표 거의 비슷해요. 올해 네. 7월부터 하락을 했고 저희 코스피도 이에 맞춰서 떨어지는데 저희 코스피가 특히 경기 민감 업종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예민하게 이에 반응해서 떨어지고 있고 향후 다른 시장들을 보면 저희 코스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수익률을 기록한 국가 중에 하나인데 다른 시장들도 이후에 후행적으로 저희 코스피에 맞춰서 그 모양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게 비단 지금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네. 차트 한번 또 보시면 IT 버블 붕괴 때 저희가 한국 시장이 먼저 빠진 거 아십니까? 1999년 12월. 그리고 미국 시장은 2000년 3월. 3개월 정도 차이가 났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2021년 6월에 한국 코스피 월간 종가 기준으로 먼저 하락했고 미국 시장은 6개월 뒤에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저희 한국이 특별히 열악해서 이렇게까지 수익률이 저조한 게 아니라 한국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먼저 미리 선행지표격으로 네. 미리 빠졌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우리 시장이 미리 반응을 했고 조만간 이제 글로벌 증시들도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을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몇몇 증권사에서는 하반기까지 기술적 반등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연말까지 우리 증시의 반등은 기대하기가 좀 힘든 상황인가요? 단기적인 반등은 언제든지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네. 의미 있는 중기적인 반등 그리고 상승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관찰할 수 있는 지표 중에 반등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관찰할 수 있는 지표 중에 가장 좋은 게 금리입니다. 네. 여러분 또 이 차트 한번 보시면 네. 반등 시점 가늠하는 거 간단합니다. 금리 바닥일 때 주가 바닥입니다. 그리고 반등할 거예요. 과거 사례를 보시면은 2001년 요때 한국과 미국 금리 바닥이었는데 금리가 진바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코스피가 옆으로 잠시 좀 기긴 했었죠. 그리고 2009년 한국 미국 동시 금리 진바닥이니까 네. 그 이후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한번 크게 기침하시고 하시죠. 네. 네. 2009년 이때 한국 미국 동시 금리 진바닥이니까 높이 한번 피었습니다. 이 한국 경제 나올 때마다 네. 감기가 약간 들어서 나옵니다. 저희가 시간을 좀 끌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네. 지금은 금리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반등은 금리가 바닥일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금리 인하의 초기 국면인데 금리가 바닥일 때까지 기다리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미국의 경제 지표들 발표되는 것만 보더라도 너무나 또 좋게 발표가 되면서 지금 12월 18일 또 미국 FOMC에서도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CME 페드워치 보자면 42%까지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선택이 어려울 텐데 기준금리 인하의 경로에 대해서는 지금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는 컨센하고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네. 미국은 요번에 25bp 인하, 한국은 동결.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이유가 미국 쪽은 관찰해 보면 경기가 정점에서 지금 가장 좋아 보이지만 내려오고 있는 초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마 베버리지 곡선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차트 하나 준비해봤는데 베버리지 곡선에서 Y축이 여러분 구인율이라고 해서 기업들이 저희 사람 뽑으니까 오세요. 이제 기업 네네. 이제 얼마나 일자리가 많아지는지 요걸 보여주죠. 그리고 X축은 실업률인데 이게 정상 베버리지 곡선이라면 녹색 선처럼 움직여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저희 사람 뽑으니까 오세요 이란 채용 공고가 줄어들면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 당연하겠죠. 근데 팬데믹 이후에는 이 베버리지 곡선이 굉장히 한번 이상하게 움직였는데 요즘 정상 베버리지 곡선의 초입에 와 있습니다. 구인율이 조금만 낮아져도 실업률은 금방 올라갈 수 있는 그 위치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놀이터 가서 미끄럼틀 탈 때 미끄럼틀의 제일 위에 있는 위치입니다. 네. 정상 베버리지 곡선에 들어오고 나서 연준이 B컷을 했다는 것도 저희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향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물가도 어느 정도는 진정이 됐고 향후 이러한 고용 환경에 대해서도 불안정한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준은 25bp 인하 이렇게 갈 것 같고 한국은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문제죠. 아,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어야 금리를 조금은 더 원하는 만큼 내릴 수 있으니까 요번에 한국은 금리는 동결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미국 쪽은 사실 트럼프 재집권 하게 되면 경기가 좀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식시장에 좀 반영이 됐고요. 근데 이제 박 시장님은 도리어 2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미국 증시 약세를 좀 전망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복합된 걸로 저희가 보면 되겠습니까? 계속 이제 컨센하고 다르게 얘기해서 네네. 죄송하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미국 시장은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우선 컨센 먼저 한번 볼까요? 이 도표에도 제가 컨센을 하나 그리고 왔는데 컨센을 보면 미국의 내년 GDP 연착륙으로 나옵니다. 뭐 합리적인 것 같아요. 미국 우선주의고 그러면은 경착륙 정의는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빠지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연착륙은 GDP 증가율이 플러스를 유지하면서 조금만 이제 슬금슬금 내려오는 거예요. 연착륙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과거 연착륙일 때 과거 사례를 한번 보는 거죠. 여러분 요즘하고 제일 많이 비교하는 게 동그라미 1번 1990년대 초반인데 요때 경제 연착륙했는데 시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네. 그러네요. 근데 동그라미 2번 요때도 경제 연착륙했죠. 그런데 이때는 역사적인 하락이 나타났어요. IT 버블 붕괴 2000년대 초반. 네. 이 차이가 어떤 거에서 비롯될까요? 이 차이가 여러분 밸류에이션하고 같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경제 연착륙할 때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돼 있으면 주식시장은 괜찮아요. 네. 잘 갑니다. 그런데 경제 연착륙할 때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시장은 흔들릴 수 있어요. 지금 미국의 밸류에이션 PER 다시 한번 도표 보시면 네. 40년간 지금의 PER이 역사적으로 세 번째로 비쌉니다. 네. 거의 지금 역사적으로 두 번째를 추월할랑 말랑 하거든요. 이때 연착륙이면은 시장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위험할 수 있죠. 자, 그런데 2번과 비슷하게 갈 수 있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자, 그런데 트럼프 보호무역주의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네. 트럼프 보호무역주의가 미국을 오히려 경제를 좋게 만들 수 있다? 지표로 보면 이게 전혀 다른 쪽으로 흘러가요. 트럼프 보호무역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됐을 때가 2018년, 19년. 이때 보호무역주의에서 상대국 경기가 안 좋아지지만 글로벌 경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다시 미국도 그 영향을 받아서 경기가 안 좋아집니다. 네. 앞서 도표를 보시면은 미국의 일자리가 2018년, 19년에 줄어들어요. 미국의 제조업 지표들, 뭐 재고 출하 지표 여러 가지를 점검해봐도 오히려 악화되는 쪽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트럼프 집권 2기 보호무역주의가 더 강화되는 건데 보편 관세, 상계 관세, 뭐 굉장히 많은 관세를 이제 매기는 거면 그러면 미국의 일자리도 예전에 트럼프 집권 1기 때처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연관이 되면 경제는 연착륙 내지는 연착륙보다 조금 더 거칠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밸류에이션 높고 경제 내려가면 시장은 불안한 거죠.
그렇군요. 지금 워낙에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미국 경기의 노랜딩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연착륙보다 약간 더 깊이 있는 경기의 좀 침체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서 지금 고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미국 증시는 좀 하락할 수 있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앞서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바닥일 때 코스피가 바닥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증시 전망도 좀 안 좋게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맞습니다. 한국, 미국 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금리 바닥일 때 이게 진정한 바닥을 찾을 것 같고 네. 내년 경로로 보면 1차적으로는 미국 주식 시장의 하락에 의해서 한국 시장이 한 번 더 레벨 다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연간 전망했을 때 코스피 저점 2100 제시했는데 그 근거는 저희가 IT 버블 붕괴 때 지금도 기술주 버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IT 버블 붕괴 때 저희 코스피가 트레일링 PBR 0.75배까지 내려갔었습니다. 네. 요거 지금 적용해 보면 2100인데 저는 이러한 지수 포인트의 의미를 두고 싶진 않아요. 앞서 언급드렸듯이 금리가 저점일 때 저희 코스피도 진바닥일 거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당장 그러면 올해 내년 초를 대비한 투자 전략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제시하실 것 같긴 한데요. 이때는 그러면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 수익률 측면에서는 금리가 내려갈 땐 배당주가 좋습니다. 네. 예, 오늘 뭐 SK텔레콤 여러 가지 통신주 배당주가 요즘 괜찮죠. 예. 네. 그런데 절대 수익 측면에서는 코스피가 언제든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 수익 측면에서는 현금을 가지고 네. 기다리시자 이렇게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번 투자해야 된다는 그 생각만 버리시면 오히려 시장에서 많은 걸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금리 저점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력이 필요하고 금리 저점 때 본격적으로 그때 또 시장 비중, 주식 비중을 늘리시면 내년까지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수익률이 상당할 거다. 그러니까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증시에 대한 전망 들어봤습니다. 강형기 DB금융투자 주식전략 파트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